조선시대 왕들의 질병과 건강관리법을 파헤쳐보는 제왕의 질병. 갑산한 의원 이상곤 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상곤입니다. 잘 계셨습니까? 예. 자, 조선 왕들 중에서 재미있는 게 약과 음식 궁합을 잘 파악하지 못해서 운명을 당한 왕이 계시다고요? 대표적인 왕이 세종대왕의 아드님인 문종이죠. 예. 예, 문종 같은 경우에는 종기를 오랫동안 앓으셨거든요. 예. 특히 이제 종기 중에서 등에 종기가 나는 등창을 앓으셨는데 그분이 2년 4개월 만에 돌아가셨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종기가 거의 다 나아가는 시점에 이제 특별한 음식을 드셨습니다. 뭐냐하면 꿩고기를 드셨거든요. 예. 종기라는 병 자체가 본래는 화의 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종기 자체가 붉게 돼 있고 그다음에 위로 솟아오르기 때문에 화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꿩고기 자체도 우리가 야계라고 하는데 이제 산에서 나는 닭이란 뜻이죠. 그런 만큼 이제 그걸 이래 삶아서 먹게 되면 붉은색이 나는 모양이요. 그래서 꿩고기 자체가 굉장히 이제 화가 강한 음식이다 이렇게 해서 치질이라든지 부스럼 그다음 피부병에 절대 못 먹게 했는데 이분이 이제 문종 임금이 종기를 앓다가 거의 다 나아가는 시점에 나아갈 때쯤. 그렇죠. 나아갈 때쯤 이제 거기 의분이 꿩고기를 권하셨던 거예요. 예. 그걸 먹고 갑자기 2년 4개월 만에 이제 돌아가신 거죠. 이런 상황이면은 정말 문종의 암살설이 나왔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그 이후에 이제 대사한 기근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 의전순이 선생을 이제 탄핵을 하는 거죠. 예. 왜냐하면 이제 종기는 반드시 꿩을 먹어서는 안 되는데 이제 그걸 이제 몸을 고하겠다고 권했으니까 그게 잘못이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종기는 필요하게 하면 안 되는데 그 종기병이 다 나았다고 그렇게 보고하고 밖에 나가서 강무 그러니까 무술 시연하는 것을 구경하면서 몸이 너무 피곤해져서 문종 임금이 돌아가셨다 이렇게 해서 탄핵해서 그분이 전의감의 청지기로 이제 갑자기 강등이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문종이 처음에 종기에 걸린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문종 임금이 실질적으로는 세종 임금께서 굉장히 많이 피곤하셨지 않습니까? 예. 제위 끝에는 거의 눈이 보이지 않으셨기 때문에 문종 임금이 거의 왕 노릇을 다 했거든요. 그게 거의 한 7, 8년 가까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이제 모든 어떤 왕의 일을 다 하고 거기에다가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문제가 되었던 게 자기가 부인이 3분이 바뀌거든요. 첫 번째 부인은 휘빈 김씨인데 조선 왕조실록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하면 무고라 해서 무속에 가까운 일록과 저주를 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데 이 휘빈 김씨가 압승술을 행하거든요. 압승술이 뭐냐 하면 이제 자기가 문종의 사랑을 다시 되돌리기 위해서 문종이 사랑하던 종의 신을 끊어서 그걸 태워서 먹게 되면 사랑을 돌린다. 이렇게 해서 그런 방법을 하나 쓰고 또 하나는 이제 뱀이 교접하는 전기를 우리가 얻어서 그걸 이제 뭐 팬티에 바르게 되면 사랑을 얻는다. 이렇게 해서 그런 2가지 방법을 썼는데 그게 문제가 돼서 제일 처음에 이제 휘빈 김씨가 탄핵을 당해서 그만두게 되고 두 번째 부인은 봉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분은 이제 뭐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레즈비언이었죠. 그래서 이제 탄핵을 당하게 되고 세 번째는 권빈인데 이분은 이제 애를 이제 처음으로 이제 애를 낳는 거죠. 문종의 애를 낳았는데 낳은 그날 아침에 이제 사면령을 내리는 거예요. 사면령을 우리 이제 새로운 세자가 태어났으니까 사면령을 내리는데 그때 사면을 하려고 했던 그 앞에 촛불이 갑자기 떨어져 가지고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암신가 이렇게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바로 다음 날 권빈이 죽어버리는 거죠. 이제 출산 후유증으로 죽어버리니까 문종 임금이 3분의 부인을 바꿀 정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으니까 그래서 그 화 때문에 종기가 생겼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질병을 얻었을 때 이 음식과 궁합이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한방에서는 음식이라는 것을 단순하게 이제 음식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약식 동원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음식이 약과 동일한 가치를 가진다.
예를 들자면 콩나물국이라든지 무국이라든지 이런 걸 매운 걸 먹고 땀을 빼는 방법을 쓰는데 바이러스나 세균이 이 땀을 빼거나 무국을 먹으면 체외로 쉽게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먹는 거거든요. 그거는 단순하게 음식이 좋다는 게 아니고 병에 좋은 게 아니고 질병을 직접 치료하기 위한 약에 가까운 개념으로 음식을 쓰기 때문에 그걸 약식 동원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서 병의 치료에 가까운 약물에 가까운 음식이다 이렇게 우리는 판단을 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제가 갑자기 생각난 건데 한의학에서 보면은 뭐 한약을 먹을 때 이 계저주면이라고 말을 해서 꼭 그 먹을 때 뭐 닭고기나 밀가루 같은 거 먹지 말아라 이런 게 있잖아요. 예. 그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 한의학에서는 반드시 이제 계저주면이라 해가 닭, 술, 그다음에 면, 그다음 돼지고기 이렇게 네 가지를 이제 중요하게 이제 끓이는 음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예. 우리 한의학의 기본적인 것은 좋아하지 않습니까? 균형이고 밸런스가 제일 중요한데 이런 음식들은 대부분 닭이라든지 아니면 술이라든지 아니면 면은 열이 많기 때문에 몸을 데워주니까 이거는 이제 약을 먹을 때 흡수가 잘 안 된다는 것이고 돼지고기 같은 경우는 그 음식 자체가 찬 음식이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먹게 되면 체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아, 그러니까 너무 뜨거워도 안 되고 차도 안 되군요. 그렇죠. 36.5도가 제일 귀한 거죠. 네. 자, 그리고 요즘 뜨는 건강식품 중에서 하수오가 있는데 이게 또 금기식품이 있다고요? 아, 네. 요즘 뭐 하수오가 갑자기 뭐 갱년기 음식으로 이제 뭐 뜬금없이 이렇게 많이 이제 사람들이 먹게 되는데 그때는 반드시 이제 상오 음식이라 하는데 서로가 정오하는 음식이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냐면 하수오가 비늘 없는 생선을 되게 싫어합니다. 예. 그 예를 들자면 문어라든지 아니면 오징어라든지 이런 음식을 먹으면 안 되거든요. 예. 예. 그런 음식하고 같이 먹게 되면 효과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해로움이 있다는 것이 이제 이런 이제 동의보감이 경고하는 부분이죠. 자, 오늘 뭐 질병과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 쭉 나눠봤는데 이 봄철. 근데 생각보다 봄은 또 아닌잖아요. 여름철이라고 말을 해야 될 정도로 날씨가 갑자기 무더워지는데 이럴 때 뭐 몸에 좋은 건강식이 있을까요? 음식 중에서? 보통 이 제일 우리가 이제 동의보감에서 추천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부추죠. 동의보감에서 추천하는 음식은 그렇죠. 부추다. 예. 본래 이제 동의보감에서 이제 여러 가지 채소를 이야기하지만 오래 먹어서 좋고 우리 몸의 소화를 도와준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부추를 많이 추천을 하거든요. 예. 부추가 본래 기양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몸에 이제 봄에는 이제 따뜻한 온기가 올라오듯이 우리 몸에 양기가 올라와서 기운이 생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뭐 일부 이제 재밌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그걸 파옥초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냐 하면 그걸 먹으면 초가집이 무너질 정도로 어떤 이제 힘이 생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이제 먹게 되면 우리 몸에서 스태미나가 많이 생기니까 예. 뭐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제 우리가 부추를 심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땅에 아주 깊이 심거든요. 예. 왜냐하면 얕게 심으면 그대로 튀어나와가지고 뿌리가 없어져 버리니까 그럴 정도로 힘이 세서 밖으로 튀어나온다는 거니까 우리도 몸에 먹게 되면 얼마나 기운이 많이 생기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부추를 통해서 이 초여름 날씨를 이겨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갑산한 의원 이상권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권입니다.